세계는 지금 2026년 이미 써진 미래의 마이너스 전문가 2,000명이 예측한 10대 예언. 오프닝 2분. 여러분, 미래는 예측 가능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IMF, 이코노미스트. 전 세계 2,000명이 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2026년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2026년은 변곡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붕괴의 시작점입니다. AI 버블이 터집니다. 금값이 30% 폭등합니다. 핵무기 통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리지만 세계는 보이콧을 논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2,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동의한 거의 확정된 미래입니다. 30분 동안 집중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10가지 예언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2026년을 완전히 다르게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미 써진 미래로. 예언 1.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말 마이너스 승자 없는 동결 3분. 첫 번째 예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납니다. 하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돼서가 아닙니다. 양측이 너무 지쳐서 멈추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소모의 산술은 2026년이 빙하 같은 진전, 피로에 의해 동결된 갈등 또는 어떤 종류의 합의를 가져올 것임을 시사한다. 무슨 말일까요?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천천히 전진하고 있지만 인명 손실이 너무 큽니다. 매일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버티고 있지만 전선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2026년에 가능한 시나리오는 4가지입니다. 첫째, 빙하 같은 진전. 러시아가 계속 조금씩 영토를 먹어가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없습니다. 둘째, 피로에 의한 동결. 양측이 너무 지쳐서 사실상 전투가 멈춥니다. 휴전선만 그어지고 평화협정은 없습니다. 셋째, 어떤 종류의 합의. 트럼프가 중재에 나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냅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우크라이나에게 굴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급격한 붕괴. 2가지 가능성. 우크라이나의 전선이나 정치가 붕괴하거나 러시아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 석유 산업에 대한 공습이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중대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습니다. 러시아는 경제가 망가집니다. 유럽은 안보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는 신경도 안 씁니다. 이게 2026년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4년간 이어진 전쟁이 끝나지만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예언 2. AI 버블 붕괴 마이너스 엔비디아가 방아쇠를 당긴다 3분. 두 번째 예언. AI 버블이 터집니다. 2024년, 2025년 AI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10배 올랐습니다. 모두가 AI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MASHABLE의 경고입니다. AI 버블이 당장 터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하지만 가능성을 무시하지도 마라. 방아쇠는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1월에 나옵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전체 AI 섹터가 폭락합니다. 왜? 엔비디아는 AI의 심장이니까요. 모든 AI 시스템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합니다. 웨드부시는 기술주가 2026년 20%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이건 버블이 안 터졌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AI는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챗GPT 들어보셨죠? 매달 수억 달러를 씁니다. 하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율주행차,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2026년에 생산 시작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AI가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버블이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하지만 AI가 기대에 못 미치면 역사상 최대의 기술 버블이 붕괴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기억하시나요? 나스닥이 78% 폭락했습니다. 수천 개의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2026년 AI 버블이 터지면 그것보다 더 클 겁니다. 왜? 더 많은 돈이 들어갔으니까요. 전문가들은 2026년을 AI 통합과 결과의 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AI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평가받는 해입니다. 그 평가가 부정적이면 시장이 무너집니다. 예언 3금 가격 30% 폭등 마이너스 재정 파탄의 신호 3분. 세 번째 예언. 금값이 30% 폭등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는 온스당 4,500달러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약 9% 상승입니다. 하지만 이건 보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둠 루프 시나리오에서는 1,530% 폭등합니다. 둠 루프가 뭘까요? 재정 파탄의 악순환입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이자 비용이 늘어납니다.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합니다. 부채가 더 늘어납니다. 반복. 미국 국가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GDP의 120%입니다. 매년 이자만 1조 달러 넘게 냅니다. 트럼프는 감세를 약속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재정 적자는 더 커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기 시작하면 금으로 도망갑니다. 2025년 금은 50번 이상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971년 이후 네 번째로 강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금을 사는지 아십니까? 첫째, 중앙은행들이 사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 미중 갈등. 불확실성이 클수록 금값은 오릅니다. 셋째,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GDP 대비 100%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월드 골드 카운셀의 분석입니다. 금의 상승은 구조적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2026년 만약 미국 재정 위기가 현실화되면 금값은 30% 이상 폭등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은 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언 4핵무기 군비 통제 종말 마이너스 신냉전의 시작 3분. 네 번째 예언. 핵무기 군비 통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CFRCOUNCIL 안포런 릴레이션즈의 경고입니다. 2026년을 바라보면 전 세계 핵무기 통제의 종말이 가능해 보인다. 무슨 말일까요? 미국과 러시아 간의 마지막 남은 핵무기 협정인 누 START가 2026년 2월 5일 만료됩니다. 트럼프는 연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중국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요. 중국도 핵무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거부합니다. 우리 핵무기는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왜 우리가 줄여야 하나? 결과는 협정 만료, 통제 없음, 새로운 핵무기 경쟁.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배치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NATO 동맹국들의 핵무기 배치를 확대하려 합니다. 둘째, 러시아가 대응합니다.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 칼리닝그라드에 배치합니다. 셋째, 중국이 핵무기를 증강합니다. 현재 중국은 약 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5,000개 이상. 중국은 이 격차를 줄이려 할 겁니다. CFR의 경고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추가 핵무기 배치는 중국 같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무력을 강화하도록 부추길 수 있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핵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 핵사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실수로 핵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냉전 시대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오경보로 핵미사일이 발사될 뻔한 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판단으로 핵전쟁을 막았습니다. 2026년 그 안전장치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협정도 한라인도 투명성도 없습니다.
전 세계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위험한 핵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예언 5 중국의 전기국가 전략 마이너스 세계 에너지 지배 4분. 다섯 번째 예언. 중국이 전기국가 ELECTROSTATE가 됩니다. 전기국가? 처음 듣는 단어죠? 2026년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용어가 될 겁니다. 석유국가 PTROSTATE의 반대입니다. 석유국가는 석유를 팔아서 부자가 된 나라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러시아. 전기국가는 전기와 기술을 지배해서 세계를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원형은 중국입니다. CFR의 분석입니다. 2026년 중국의 전기화 급증은 전기국가라는 신조어를 대중화할 수 있다. 숫자를 보시죠. 전기차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의 60%를 생산합니다. BYD는 2025년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가 됐습니다. 배터리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의 80%를 중국이 만듭니다. CATL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합니다. 태양광 패널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5%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풍력 터빈 전 세계 풍력 터빈의 60%를 중국이 만듭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중국이 미래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습니다. 석유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개입한 이유도 전쟁을 벌인 이유도 석유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전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기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CFR은 경고합니다. 중국의 전략은 세계적 긴장을 야기한다. 산업 과잉 생산이 세계 시장을 범람시킬 수 있고 관세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중국이 너무 많이 생산합니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중국 국내 시장만으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출합니다.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유럽과 미국의 반응은 보호무역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EU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중국 없이는 에너지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유럽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중국산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인질로 잡는 겁니다. 20세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수출을 무기로 쓴 것처럼 21세기에 중국은 전기 기술을 무기로 쓸 겁니다. 2026년 이 전략이 본격화됩니다. 예언 6 2026 월드컵 보이콧 마이너스 트럼프의 월드컵 4분. 여섯 번째 예언. 2026년 FIFA 월드컵이 정치적 재앙이 됩니다. 전 FIFA 회장 제프 블라터의 경고입니다. 축구 팬들은 트럼프 치하의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가지 말아야 한다. 독일 축구연맹 간부 오케 괴틀리이도 보이콧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 나에게 그때가 확실히 왔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6년 6월 11일 멕시코시티에서 개막하는 월드컵.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동 개최입니다. 48개국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입니다. 첫째, 그린란드 문제. 트럼프가 NATO 동맹국 덴마크의 영토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격분했습니다. 둘째, 이민 단속.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에서 이민자를 총격해 사망시켰습니다. 국제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셋째, IC 요원의 월드컵 파견. 미국은 IC 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을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 정치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월드컵에도 파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FIFA 회장과 트럼프의 밀월 관계.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입니다. 2025년 12월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트럼프는 FIFA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평화상이냐고요? FIFA가 트럼프를 위해 만든 상입니다. NPR의 보도입니다. 미네소타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후
일부 이탈리아 관료들은 IC 요원이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2026년 월드컵은 트럼프의 월드컵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월드컵을 정치적 무대로 활용하려 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 팬들은 비자 문제, 안전 문제로 미국 방문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공식적인 보이콧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블라터의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와 그의 행정부의 국내외 행동 때문에 팬들은 미국을 방문하는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 축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 월드컵이 더 이상 축구의 축제가 아니라 트럼프의 월드컵으로 변질되고 있다. FIFA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인판티노는 트럼프의 편입니다. 2026년 6월 월드컵이 열립니다. 하지만 빈 관중석이 많을 겁니다. 보이콧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기 싫어서입니다. 예언 7 스페이스X 역사상 최대 IPO 머스크 제국의 확장 3분 7번째 예언 스페이스X가 상장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겁니다. 야후 퍼넨스의 예측입니다. 2026년은 로보택시의 해가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스페이스X IPO 때문만은 아니다. 스페이스X의 가치는 약 2,5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만약 상장한다면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하고 역사상 최대 IPO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권력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테슬라로 전기차 시장을 지배합니다. 스타링크로 위성 인터넷을 지배합니다. X구 트위터로 소셜미디어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를 지배하려 합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유일하게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NASA도 스페이스X에 의존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물자를 보내는 것도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것도 스페이스X입니다. 2026년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머스크는 엄청난 자금을 확보합니다. 화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들은 머스크에게 또 다른 베팅 기회를 얻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건 사실상 머스크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스페이스X IPO는 머스크 트레이드를 확장합니다. 셋째, 테슬라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테슬라에서 빠져나와 스페이스X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머스크가 정치적 권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성 부서 DOG를 이끌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예산을 수조 달러 삭감하려 합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더 많은 자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영향력.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권력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전기차, 위성 인터넷, 소셜미디어, 우주산업, 그리고 정부 내부까지 머스크는 21세기의 록펠러나 카네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6년 스페이스X IPO는 단순한 기업 공개가 아닙니다. 머스크 제국의 공식 출범입니다. 예언 8NASA 달 귀환 화성으로 가는 첫걸음 3분 8번째 예언 인류가 다시 달에 갑니다. 53년 만에 NASA의 아르테미스 2 임무입니다. 원래 2026년 4월 예정이었지만 2월 5일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4명의 우주 비행사가 10일간의 비행을 떠납니다. 달에 착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달 뒤편 5,000해리까지 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곳입니다. BBC 스카이 앤 나이트 매거진의 설명입니다. 과학적 발견, 경제적 이익, 그리고 화성으로의 첫 유인 임무를 위한 기반을 탐사하기 위해 달을 탐험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화성입니다. 달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연습장입니다. NASA는 달에서 기술을 테스트하고 장비를 검증하고 우주 비행사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2030년대에 화성으로 갑니다. 하지만 달 임무는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경쟁입니다. 중국도 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유인달 착륙을 목표로 합니다.
러시아도 중국과 협력해서 달 기지를 건설하려 합니다. 왜 모두 달에 가려 할까요? 첫째, 자원입니다. 달에는 헬륨-3가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의 연료입니다. 물도 있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옵니다. 로켓 연료입니다. 둘째, 군사적 가치입니다. 달에서 지구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위성보다 안전합니다. 파괴하기 힘드니까요. 셋째, 상징적 가치입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는 미국의 우월성을 상징했습니다. 2026년 아르테미스2는 미국이 여전히 우주의 리더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전체 비용은 93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한 번의 발사에 40억 달러가 듭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수백만 명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NASA는 말합니다. 이건 투자다. 미래를 위한 투자다. 맞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수많은 기술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컴퓨터, 통신, 재료과학 모두 아폴로 덕분입니다. 2026년 2월 4명의 우주 비행사가 달로 갑니다. 그들은 화성으로 가는 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미국과 중국은 21세기의 우주 경쟁을 벌입니다. 예언 9 글로벌 저성장 고착화 -3% 미만의 세계 3분. 9번째 예언.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집니다. 유엔의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예측된다. 2025년 2.8%보다 낮고 팬데믹 이전 평균인 3.2%보다 훨씬 낮다. IMF도 비슷합니다. 2026년 세계 성장률 3.1%, 팬데믹 이전 3.7%보다 낮다.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3.2%에서 2.7%로 0.5%포인트 차이.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계가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저성장이 지속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업률이 오릅니다. 둘째, 임금이 정체됩니다. 성장이 없으면 임금 인상도 없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셋째, 정부 재정이 악화됩니다. 성장이 낮으면 세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출은 늘어납니다. 복지, 연금, 의료, 재정 적자가 커집니다. 넷째,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저성장 시대의 부자들은 자산으로 돈을 벌리다. 주식, 부동산. 하지만 노동자들은 월급이 전부입니다. 격차가 벌어집니다. 유엔의 경고입니다. 경제적, 지정학적, 기술적 긴장의 조합이 세계 풍경을 재편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취약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진전은 세계 대부분에게 여전히 멀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저성장은 일시적이 아닙니다. 구조적입니다. 왜 성장이 느려질까요? 첫째, 인구 고령화. 선진국 인구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납니다. 둘째, 생산성 정체. AI가 생산성을 높일 거라고 했죠? 아직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생산성 증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부채 부담. 전 세계 정부, 기업, 가계 모두 빚에 짓눌려 있습니다. 빚을 갚느라 투자를 못합니다. 넷째, 지정학적 분열.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무역이 줄어듭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덜로이트의 결론입니다. 2026년 세계 성장은 불균등하다. 선진국은 느린 성장에 직면하고 개혁이 일부 신흥시장을 이끈다. 여러분이 2026년에 기대할 수 있는 건 더 힘든 경제 상황입니다. 예언 신미국인의 비관적 미래 -2026년 재앙 예측 4분. 마지막 10번째 예언. 미국인들은 2026년이 재앙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갤럽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2025년 12월 미국인 2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2026년에 다음 항목들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13개 항목을 물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국제 문제. 결과는 12개 항목에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단 하나만 긍정적이었습니다. 주식시장 55%가 주식이 오를 거라고 봤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정적입니다. 정치적 협력 감소 72%, 국제 분쟁 증가 70%, 중국의 힘 증가 69%, 연방 재정 적자 증가 69%, 경제 번영 감소 61%, 실업 증가 58%, 세금 증가 72%, 물가 상승 65%, 범죄율 증가 57%, 미국의 힘 감소 60%.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2025년 예측보다 훨씬 더 부정적입니다. 2025년을 바라보던 2024년 12월과 비교하면 고용에 대한 긍정 전망 18%포인트 하락, 세금에 대한 긍정 전망 17%포인트 하락, 경제 번영 15%포인트 하락, 중국의 힘 13%포인트 하락, 정치적 협력 11%포인트 하락.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5년 초 트럼프가 재취임했을 때 공화당 지지자들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거야. 1년이 지난 지금 그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갤럽의 분석입니다. 비관론의 증가는 주로 트럼프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시작 시점의 높은 기대에서 공화당원들의 하락을 반영한다. 공화당 지지자들조차 비관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비관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인들은 자기 나라의 미래를 믿지 않습니다. 정치적 협력? 불가능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를 적으로 봅니다. 국제적 지위? 하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관세, 인플레이션, 부채.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범죄, 총기 난사, 마약, 과다 복용.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미국인들은 2026년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근거가 있습니다. 클로징 3분. 자, 10개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AI 버블 붕괴, 금 가격 폭등, 핵무기 통제 종말, 중국의 전기국가 전략, 월드컵 보이콧, 스페이스X IPO, NASA 달 귀환, 글로벌 저성장, 미국인의 비관론. 이 10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4년째입니다. AI 투자 버블은 이미 부풀어 있습니다. 금값은 매일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핵 협정은 2월에 만료됩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 기술을 지배합니다. 월드컵 보이콧 논의는 시작됐습니다. 스페이스X IPO는 준비 중입니다. NASA는 로켓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미 비관적입니다. 2026년은 변곡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꺾일까요? 더 나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전문가 2,000명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더 나빠집니다. AI 버블이 터지면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당신의 연금, 당신의 저축이 증발합니다. 핵 통제가 사라지면 실수로 핵전쟁이 시작될 위험이 커집니다. 중국이 전기를 지배하면 서방은 에너지 전환을 인질로 잡힙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에 빠지면 일자리가 줄고 임금이 정체되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알고 뭘 할 건가요? 첫째, 자산을 보호하세요. 금, 달러, 안전자산. 버블이 터지기 전에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오세요. 둘째, 기술을 배우세요.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AI를 배우세요. 코딩을 배우세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세요.
셋째, 정보를 얻으세요. 주류 언론은 진실을 숨깁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데이터를 보세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읽으세요. 넷째,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드세요. 2026년은 도전의 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AI 버블이 터지면 싸게 사들릴 수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미리 산 사람이 이익을 봅니다. 저성장 시대에 효율적인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건 이미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은 미래입니다. 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어쩌면요. 하지만 개인이 세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됐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2026년 이미 써진 미래의 마이너스 전문가 2000명이 예측한 10대 예언. 오프닝 2분. 여러분, 미래는 예측 가능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IMF, 이코노미스트. 전 세계 2000명이 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2026년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2026년은 변곡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붕괴의 시작점입니다. AI 버블이 터집니다. 금값이 30% 폭등합니다. 핵무기 통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리지만 세계는 보이콧을 논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2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동의한 거의 확정된 미래입니다. 30분 동안 집중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10가지 예언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2026년을 완전히 다르게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미 써진 미래로. 예언 1.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말 마이너스 승자 없는 동결 3분. 첫 번째 예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납니다. 하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돼서가 아닙니다. 양측이 너무 지쳐서 멈추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소모의 산술은 2026년이 빙하 같은 진전, 피로에 의해 동결된 갈등 또는 어떤 종류의 합의를 가져올 것임을 시사한다. 무슨 말일까요?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천천히 전진하고 있지만 인명 손실이 너무 큽니다. 매일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버티고 있지만 전선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2026년에 가능한 시나리오는 4가지입니다. 첫째, 빙하 같은 진전. 러시아가 계속 조금씩 영토를 먹어가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없습니다. 둘째, 피로에 의한 동결. 양측이 너무 지쳐서 사실상 전투가 멈춥니다. 휴전선만 그어지고 평화협정은 없습니다. 셋째, 어떤 종류의 합의. 트럼프가 중재에 나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냅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우크라이나에게 굴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급격한 붕괴. 2가지 가능성. 우크라이나의 전선이나 정치가 붕괴하거나 러시아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 석유 산업에 대한 공습이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중대한 전환점을 맞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습니다. 러시아는 경제가 망가집니다. 유럽은 안보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는 신경도 안 씁니다. 이게 2026년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4년간 이어진 전쟁이 끝나지만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예언 2. AI 버블 붕괴 마이너스 엔비디아가 방아쇠를 당긴다 3분. 2번째 예언. AI 버블이 터집니다. 2024년, 2025년 AI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10배 올랐습니다. 모두가 AI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MASHABLE의 경고입니다. AI 버블이 당장 터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하지만 가능성을 무시하지도 마라. 방아쇠는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1월에 나옵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전체 AI 섹터가 폭락합니다. 왜? 엔비디아는 AI의 심장이니까요. 모든 AI 시스템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합니다. 웨드부시는 기술주가 2026년 20%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이건 버블이 안 터졌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AI는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챗GPT 들어보셨죠? 매달 수억 달러를 씁니다. 하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율주행차,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2026년에 생산 시작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AI가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버블이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하지만 AI가 기대에 못 미치면 역사상 최대의 기술 버블이 붕괴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기억하시나요? 나스닥이 78% 폭락했습니다. 수천 개의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2026년 AI 버블이 터지면 그것보다 더 클 겁니다. 왜? 더 많은 돈이 들어갔으니까요. 전문가들은 2026년을 AI 통합과 결과의 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AI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평가받는 해입니다. 그 평가가 부정적이면 시장이 무너집니다. 예언 3금 가격 30% 폭등 마이너스 재정 파탄의 신호 3분. 세 번째 예언. 금값이 30% 폭등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는 온스당 4,500달러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약 9% 상승입니다. 하지만 이건 보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둠 루프 시나리오에서는 1,530% 폭등합니다. 둠 루프가 뭘까요? 재정 파탄의 악순환입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이자 비용이 늘어납니다.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합니다. 부채가 더 늘어납니다. 반복. 미국 국가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GDP의 120%입니다. 매년 이자만 1조 달러 넘게 냅니다. 트럼프는 감세를 약속했습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재정 적자는 더 커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기 시작하면 금으로 도망갑니다. 2025년 금은 50번 이상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971년 이후 네 번째로 강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금을 사는지 아십니까? 첫째, 중앙은행들이 사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 미중 갈등. 불확실성이 클수록 금값은 오릅니다. 셋째,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GDP 대비 100%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월드 골드 카운셀의 분석입니다. 금의 상승은 구조적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2026년 만약 미국 재정 위기가 현실화되면 금값은 30% 이상 폭등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금값은 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언 4핵무기 군비 통제 종말 마이너스 신냉전의 시작 3분. 네 번째 예언. 핵무기 군비 통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CFRCOUNCIL 안포런 릴레이션즈의 경고입니다. 2026년을 바라보면 전 세계 핵무기 통제의 종말이 가능해 보인다. 무슨 말일까요? 미국과 러시아 간의 마지막 남은 핵무기 협정인 누 START가 2026년 2월 5일 만료됩니다. 트럼프는 연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중국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요. 중국도 핵무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거부합니다. 우리 핵무기는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왜 우리가 줄여야 하나? 결과는
협정 만료, 통제 없음, 새로운 핵무기 경쟁.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배치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NATO 동맹국들의 핵무기 배치를 확대하려 합니다. 둘째, 러시아가 대응합니다.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 칼리닝그라드에 배치합니다. 셋째, 중국이 핵무기를 증강합니다. 현재 중국은 약 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5,000개 이상. 중국은 이 격차를 줄이려 할 겁니다. CFR의 경고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추가 핵무기 배치는 중국 같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무력을 강화하도록 부추길 수 있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핵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 핵사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실수로 핵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냉전 시대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오경보로 핵미사일이 발사될 뻔한 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판단으로 핵전쟁을 막았습니다. 2026년 그 안전장치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협정도 한라인도 투명성도 없습니다. 전 세계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위험한 핵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예언 5 중국의 전기국가 전략 마이너스 세계 에너지 지배 4분. 다섯 번째 예언. 중국이 전기국가 ELECTROSTATE가 됩니다. 전기국가? 처음 듣는 단어죠? 2026년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용어가 될 겁니다. 석유국가 PTROSTATE의 반대입니다. 석유국가는 석유를 팔아서 부자가 된 나라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러시아. 전기국가는 전기와 기술을 지배해서 세계를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원형은 중국입니다. CFR의 분석입니다. 2026년 중국의 전기화 급증은 전기국가라는 신조어를 대중화할 수 있다. 숫자를 보시죠. 전기차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의 60%를 생산합니다. BYD는 2025년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가 됐습니다. 배터리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의 80%를 중국이 만듭니다. CATL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합니다. 태양광 패널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5%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풍력 터빈 전 세계 풍력 터빈의 60%를 중국이 만듭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중국이 미래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습니다. 석유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개입한 이유도 전쟁을 벌인 이유도 석유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전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기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CFR은 경고합니다. 중국의 전략은 세계적 긴장을 야기한다. 산업 과잉 생산이 세계 시장을 범람시킬 수 있고 관세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중국이 너무 많이 생산합니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중국 국내 시장만으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출합니다.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유럽과 미국의 반응은 보호무역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EU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중국 없이는 에너지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유럽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중국산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인질로 잡는 겁니다. 20세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수출을 무기로 쓴 것처럼 21세기에 중국은 전기 기술을 무기로 쓸 겁니다. 2026년 이 전략이 본격화됩니다. 예언 6 2026 월드컵 보이콧 마이너스 트럼프의 월드컵 4분. 여섯 번째 예언. 2026년 FIFA 월드컵이 정치적 재앙이 됩니다. 전 FIFA 회장 제프 블라터의 경고입니다. 축구 팬들은 트럼프 치하의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가지 말아야 한다. 독일 축구연맹 간부 오케 괴틀리이도 보이콧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 나에게 그때가 확실히 왔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6년 6월 11일 멕시코시티에서 개막하는 월드컵.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동 개최입니다. 48개국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입니다. 첫째, 그린란드 문제. 트럼프가 NATO 동맹국 덴마크의 영토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격분했습니다. 둘째, 이민 단속.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에서 이민자를 총격해 사망시켰습니다. 국제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셋째, IC 요원의 월드컵 파견. 미국은 IC 이민 세관단 속국 요원들을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 정치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월드컵에도 파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FIFA 회장과 트럼프의 밀월 관계.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트럼프와 긴밀한 관계입니다. 2025년 12월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트럼프는 FIFA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평화상이냐고요? FIFA가 트럼프를 위해 만든 상입니다. NPR의 보도입니다. 미네소타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후 일부 이탈리아 관료들은 IC 요원이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2026년 월드컵은 트럼프의 월드컵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월드컵을 정치적 무대로 활용하려 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 팬들은 비자 문제, 안전 문제로 미국 방문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공식적인 보이콧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블라터의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와 그의 행정부의 국내외 행동 때문에 팬들은 미국을 방문하는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 축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 월드컵이 더 이상 축구의 축제가 아니라 트럼프의 월드컵으로 변질되고 있다. FIFA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인판티노는 트럼프의 편입니다. 2026년 6월 월드컵이 열립니다. 하지만 빈 관중석이 많을 겁니다. 보이콧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기 싫어서입니다. 예언 7 스페이스X 역사상 최대 IPO 머스크 제국의 확장 3분. 7번째 예언. 스페이스X가 상장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겁니다. 야후 퍼넨스의 예측입니다. 2026년은 로보택시의 해가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스페이스X IPO 때문만은 아니다. 스페이스X의 가치는 약 2,5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만약 상장한다면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하고 역사상 최대 IPO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권력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테슬라로 전기차 시장을 지배합니다. 스타링크로 위성 인터넷을 지배합니다. X구 트위터로 소셜미디어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를 지배하려 합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유일하게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NASA도 스페이스X에 의존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물자를 보내는 것도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것도 스페이스X입니다. 2026년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머스크는 엄청난 자금을 확보합니다. 화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들은 머스크에게 또 다른 베팅 기회를 얻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건 사실상 머스크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스페이스X IPO는 머스크 트레이드를 확장합니다. 셋째, 테슬라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테슬라에서 빠져나와 스페이스X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머스크가 정치적 권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성 부서 DOG를 이끌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예산을 수조 달러 삭감하려 합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더 많은 자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영향력.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권력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전기차, 위성 인터넷, 소셜미디어, 우주산업, 그리고 정부 내부까지. 머스크는 21세기의 록펠러나 카네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6년 스페이스X IPO는 단순한 기업 공개가 아닙니다. 머스크 제국의 공식 출범입니다.
예언 8NASA 달 귀환 마이너스 화성으로 가는 첫걸음 3분. 여덟 번째 예언. 인류가 다시 달에 갑니다. 53년 만에. NASA의 아르테미스 2 임무입니다. 원래 2026년 4월 예정이었지만 2월 5일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4명의 우주 비행사가 10일간의 비행을 떠납니다. 달에 착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달 뒤편 5,000해리까지 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곳입니다. BBC 스카이 앤 나이트 매거진의 설명입니다. 과학적 발견, 경제적 이익, 그리고 화성으로의 첫 유인 임무를 위한 기반을 탐사하기 위해 달을 탐험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화성입니다. 달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연습장입니다. NASA는 달에서 기술을 테스트하고 장비를 검증하고 우주 비행사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2030년대에 화성으로 갑니다. 하지만 달 임무는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경쟁입니다. 중국도 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유인달 착륙을 목표로 합니다. 러시아도 중국과 협력해서 달 기지를 건설하려 합니다. 왜 모두 달에 가려 할까요? 첫째, 자원입니다. 달에는 헬륨-3가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의 연료입니다. 물도 있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옵니다. 로켓 연료입니다. 둘째, 군사적 가치입니다. 달에서 지구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위성보다 안전합니다. 파괴하기 힘드니까요. 셋째, 상징적 가치입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는 미국의 우월성을 상징했습니다. 2026년 아르테미스 2는 미국이 여전히 우주의 리더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전체 비용은 93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한 번의 발사에 40억 달러가 듭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수백만 명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NASA는 말합니다. 이건 투자다. 미래를 위한 투자다. 맞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수많은 기술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컴퓨터, 통신, 재료과학 모두 아폴로 덕분입니다. 2026년 2월 4명의 우주 비행사가 달로 갑니다. 그들은 화성으로 가는 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미국과 중국은 21세기의 우주 경쟁을 벌입니다. 예언 9 글로벌 저성장 고착화 -3% 미만의 세계 3분. 9번째 예언.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집니다. 유엔의 세계 경제 전망입니다.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예측된다. 2025년 2.8%보다 낮고 팬데믹 이전 평균인 3.2%보다 훨씬 낮다. IMF도 비슷합니다. 2026년 세계 성장률 3.1%, 팬데믹 이전 3.7%보다 낮다.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3.2%에서 2.7%로 0.5%포인트 차이.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계가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저성장이 지속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업률이 오릅니다. 둘째, 임금이 정체됩니다. 성장이 없으면 임금 인상도 없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셋째, 정부 재정이 악화됩니다. 성장이 낮으면 세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출은 늘어납니다. 복지, 연금, 의료, 재정 적자가 커집니다. 넷째,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저성장 시대의 부자들은 자산으로 돈을 벌리다. 주식, 부동산. 하지만 노동자들은 월급이 전부입니다. 격차가 벌어집니다. 유엔의 경고입니다. 경제적, 지정학적, 기술적 긴장의 조합이 세계 풍경을 재편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취약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진전은 세계 대부분에게 여전히 멀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저성장은 일시적이 아닙니다. 구조적입니다. 왜 성장이 느려질까요? 첫째, 인구 고령화. 선진국 인구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납니다. 둘째, 생산성 정체. AI가 생산성을 높일 거라고 했죠? 아직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생산성 증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부채 부담. 전 세계 정부, 기업, 가계 모두 빚에 짓눌려 있습니다. 빚을 갚느라 투자를 못합니다. 넷째, 지정학적 분열.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무역이 줄어듭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덜로이트의 결론입니다. 2026년 세계 성장은 불균등하다. 선진국은 느린 성장에 직면하고 개혁이 일부 신흥시장을 이끈다. 여러분이 2026년에 기대할 수 있는 건 더 힘든 경제 상황입니다. 예언 신미국인의 비관적 미래 -2026년 재앙 예측 4분. 마지막 10번째 예언. 미국인들은 2026년이 재앙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갤럽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2025년 12월 미국인 2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2026년에 다음 항목들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13개 항목을 물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국제 문제. 결과는 12개 항목에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단 하나만 긍정적이었습니다. 주식시장. 55%가 주식이 오를 거라고 봤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정적입니다. 정치적 협력 감소 72%, 국제 분쟁 증가 70%, 중국의 힘 증가 69%, 연방 재정 적자 증가 69%, 경제 번영 감소 61%, 실업 증가 58%, 세금 증가 72%, 물가 상승 65%, 범죄율 증가 57%, 미국의 힘 감소 60%.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2025년 예측보다 훨씬 더 부정적입니다. 2025년을 바라보던 2024년 12월과 비교하면 고용에 대한 긍정 전망 18%포인트 하락, 세금에 대한 긍정 전망 17%포인트 하락, 경제 번영 15%포인트 하락, 중국의 힘 13%포인트 하락, 정치적 협력 11%포인트 하락.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5년 초 트럼프가 재취임했을 때 공화당 지지자들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거야. 1년이 지난 지금 그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갤럽의 분석입니다. 비관론의 증가는 주로 트럼프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시작 시점의 높은 기대에서 공화당원들의 하락을 반영한다. 공화당 지지자들조차 비관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비관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인들은 자기 나라의 미래를 믿지 않습니다. 정치적 협력? 불가능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를 적으로 봅니다. 국제적 지위? 하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관세, 인플레이션, 부채.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범죄, 총기 난사, 마약, 과다 복용.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미국인들은 2026년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근거가 있습니다. 클로징 3분. 자, 10개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AI 버블 붕괴, 금 가격 폭등, 핵무기 통제 종말, 중국의 전기국가 전략, 월드컵 보이콧, 스페이스X IPO, NASA 달 귀환, 글로벌 저성장, 미국인의 비관론. 이 10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4년째입니다. AI 투자 버블은 이미 부풀어 있습니다. 금값은 매일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핵 협정은 2월에 만료됩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 기술을 지배합니다. 월드컵 보이콧 논의는 시작됐습니다.
스페이스X IPO는 준비 중입니다. NASA는 로켓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미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미 비관적입니다. 2026년은 변곡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꺾일까요? 더 나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전문가 2,000명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더 나빠집니다. AI 버블이 터지면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당신의 연금, 당신의 저축이 증발합니다. 핵 통제가 사라지면 실수로 핵전쟁이 시작될 위험이 커집니다. 중국이 전기를 지배하면 서방은 에너지 전환을 인질로 잡힙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에 빠지면 일자리가 줄고 임금이 정체되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알고 뭘 할 건가요? 첫째, 자산을 보호하세요. 금, 달러, 안전자산. 버블이 터지기 전에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오세요. 둘째, 기술을 배우세요.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AI를 배우세요. 코딩을 배우세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세요. 셋째, 정보를 얻으세요. 주류 언론은 진실을 숨깁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데이터를 보세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읽으세요. 넷째,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만드세요. 2026년은 도전의 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AI 버블이 터지면 싸게 사들릴 수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미리 산 사람이 이익을 봅니다. 저성장 시대에 효율적인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건 이미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은 미래입니다. 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어쩌면요. 하지만 개인이 세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됐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